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이전 동영상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활용을 해서 확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는 이제 단계가 첫 번째로는 표준화 작업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야 되죠. 그 변환 작업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표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x 값을 알고 우리가 이제 확률 x에 대한 누적 확률이나 이제 그런 확률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주고 거꾸로 x를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내 구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x값 혹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g값을 이제 구했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에서 얘기가 되는 가운데 90%의 g값은 우리가 1.645로 구해줬고요. 가운데 95% 그런 g값은 1.96, 가운데 99%는 2.575 혹은 2.58.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서 가운데 그림이 엉망이네요. 가운데 90%. 그러면 그림이 좌우 대칭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기가 1.645, 여기가 마이너스 1.645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95%, 가운데가 95%, 0.95가 되면 여기가 1.96이고 마이너스 1.96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99%, 여기가 0 해서 여기가 99%면 여기가 2.575로 쓰거나 58로 쓰거나,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값 구하기, 확률 알고 우리가 집값 구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유도된 연습 문제 7번 하고요. 표준 분포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면적의 3%가 확률이죠. 면적은 확률. 3%가 지의 오른쪽에 놓이도록 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면적의 표준 정규 분포 면적이에요. 너무 엉성하게 그려가지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정규 분포에 0, 그래서 오른쪽에 3%, 여기가 3%가 되도록 g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에 표준정규분포표에는 누적 확률이 왼쪽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왼쪽 면적은 0.97이 될 거고, 0.97에 해당되는 그런 g값을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교재 433쪽 0.5보다 크니까요. 433쪽에서 0.97에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되죠. 자, 0.97에 가장 가까운 거가 여기 표를 보면 여기가 0.9699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어떤 거다? 여기가 1.8이고
1.8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위에가 0.08.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1.88이 되겠죠? 그래서 1.88이 집값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시험 치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위 3%에 해당되는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상위 3% 시험 이게 시간이 이게 x예요. x는 시험에 걸리는 시간 여기에서 평균이 여기가 40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자, 그런 정규분포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상위 3% 상위 3%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여기는 0이 아니죠? 이건 일반적인 정규분포니까 이거는 뮤. 여기는 40이죠. 그래서 상위 3%가 해당되는 그런 여기 X값이 뭐냐 이제 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X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거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거꾸로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자, X가 X보다 클 확률이 3%다. 우리가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 얘기하는 거는 항상 표준화 작업이 처음이고요. 그죠? 표준화 작업을 처음으로 하고, 자, X를 평균 4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눈다. 그러면 X도 똑같이 해야지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죠? 자, 이게 0.03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은 G로 바뀌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요거를 X 스타로 놓고 이게 0.03.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의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 3%에 해당되는 그런 값. 위에 요 얘기가 되죠. 요 얘기가 되죠. 그죠? 요 얘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그리면 요거는 이제는 G분포에서 상위 3%에 해당되는 그런 G값. 우리가 앞에서 찾았죠. 상위 3%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1.88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1.88로 찾았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제 X스타는 뭐다? X스타가 여기 1.88이고요. 그런데 X스타는 뭐냐면 X스타는 이게 40 빼고 5로 나눈 게 X스타죠. 요게 X스타죠. 그래서 요게 1.88이다. 이렇게 표준화한 것이 1.88이다. 그러니 X는 우리가 40에다가 5 곱하기 1.88. 우리가 그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40보다 X는 훨씬 큰 값이어야 되겠죠? 훨씬 큰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계산 결과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해보면 이거는 얼마다? 여기는 49.4분이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 중에서 제일 늦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3%에 해당되는 이제 그 위치가 49.4분 걸리는 거죠. 49.4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알고 우리가 X값을 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2번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면적이 3%가 이번에는 왼쪽은
오른쪽에 반대겠죠? 왼쪽에 여기가 0.03이 되는 값은 지분포는 표준정규분포는 오른쪽에는 0보다 크고 왼쪽은 0보다 작고요. 좌우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겠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마이너스 1.88이 되겠죠? 그래갖고 C의 G값과 E의 G값을 비교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3%는 양수고 50%보다 작은 거는 양수고 왼쪽으로 이렇게 퍼센트가 50%보다 작은 거는 음수 값이 나온다. 그리고 좌우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면적이 같으면 부호가 이제 달라지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확률을 알고 X값 구하는 거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갖고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는 4절에 표집분포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Sampling Distribution.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에서 통계량들을 구하거든요. 통계량이라는 거는 X바, S제곱, P해.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계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량의 분포, 그게 표집분포예요. 표본 추출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분포죠. 그죠? 자, 주요 용어는 모집단과 표본, 모수와 통계량, 랜덤 표본, 표집분포, X바의 표집분포. 우리가 이제 통계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한번 보면 모집단과 표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얘기가 됐는데 다시 반복이 되네요. 모집단 population, 표본 sample. 모집단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 전체. 여기에 모집단.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여론조사 많이 하죠. 내년에 이제 대선 하느라고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 뽑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1,000명 정도 뽑거든요. 표본을. 근데 그때 모집단은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죠. 그래서 대략 4,500만 명. 엄청 많죠. 그죠? 4천만 명이 넘죠.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이게 이제 모집단이 되고요. 표본은 실제로 뽑은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넣는 그런 데이터. 이게 이제 실제 조사나 관측하는 모집단의 일부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명의 유권자를 조사를 합니다. 무지작죠. 무지작죠. 그죠? 자, 모수와 통계량. 모수는 파라메타. 여기에 액센트가 parameter에서 여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량은 statistic. 그렇죠? 여기 statistic 통계량. 모수와 통계량. 그러니까 표본에 대응되는 말이 표본이고요. 모집단에 대응되는 말, 모수에 대응되는 말은 통계량. 근데 뭐냐?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에서 수치. 모집단에서 계산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뭐 평균, 뭐 표준 편차, 뭐 분산, 뭐 비율. 뭐 비율만 빼고는 전부 다 히라버를 쓰죠. 히라버들을. 왜냐면 모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모르거든요. 자, 통계량은 표본 데이터로 계산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표본에서의 수치죠.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에서의 수치. 모수. 그래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통계량은 이제 그런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통계학이 statistics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겠죠. 통계량. 그러니까는 표본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거는 99.9%가 표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통계량이죠. 통계량. 자,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량이다.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계산했다 이런 거는 거의 다 통계량입니다. 통계량입니다. 자, 랜덤 표본, 랜덤 샘플이라고 그러죠. 랜덤 샘플. 우리가 옛날에 랜덤을 무작위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된 책 보면 임의 이런 말 쓰는데 지금은 임의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무작위나 이제 지금은 그냥 랜덤 이렇게 써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랜덤이라는 걸 하나의 우리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무가 없을 무자, 작은 행위, 그러니까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위는 행위.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의지 없이 뽑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랜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학에서 랜덤이라는 말이 무지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랜덤이 없으면 확률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랜덤으로 뽑아야지만 우리가 확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이란 말을 확률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뽑은 표본이다. 랜덤 표본에서는 표본이 뽑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확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랜덤으로 돼야 되지. 만약 랜덤으로 뽑지 않은 표본에서는 사실 확률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표집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2절의 제목이었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샘플링이라는 거는 표본 추출을 하는 거, 뭐 이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집 분포라고 그래요. 표본 추출을 하면 표본이 생길 거고, 그러면 표본에서 통계량들을 계산할 거고, 그럼 통계량들의 그런 확률 분포가 생길 거다. 그래서 통계량의 확률 분포, 이게 이제 표집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통계량이 X바, S제곱, Phat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라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의 분포, 확률 분포, 이걸 표집 분포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확률 분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집 분포라는 거는 X바의 확률 분포, 그 다음에 S제곱의 확률 분포, S의 확률 분포. 이게 이제 표본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진 않았지만 모집단의 비율은 P 소문자로 쓰고요. 여기에다 이제 모자를 이게 Phat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하죠. 표본 비율. 그래서 표본에서 계산하는 비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율, 누구는 지지율이 뭐 45%다. 누구는 지지율이 43%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Phat을 얘기하는 거예요. Phat. 표본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제 9번. X바의 표집 분포. 미국의 위스콘신의 한 마을에서는 어린이 낚시용 연못이 있다. 6인치 미만인 모든 물고기는 방류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만 할 수 있고 하루에 5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네요. 연못에는 무징어, 송어만 있고 여러 해 동안 잘 관리해왔다. 생물 측정학 수업 과제로서 지난 여름 낚시를 한 어린이 중 100명을 랜덤으로 뽑아 잡은 송어의 크기를 기록한 결과가 표 7.8이다. 지난 여름 연못에서 잡은 송어의 평균 길이는 얼마인가? 표 7.8 한번 보시면 표 7.8이요.
239쪽에 있네요. 239쪽. 예. 자, 그 100명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학생은 거기에서 이제 그 100명을 뽑은 데이터는 100명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100명이 1번에서 100번까지 100명에 대한 거고 여기에 5마리씩 잡았네요. 5마리씩. 그래서 이제 길이가 첫 번째 학생이 잡은 송어의 길이가 11 이건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11, 10, 12, 11 뭐 센치 같기도 하고 자 그런 5마리의 길이가 있고 그 평균값이 오른쪽에 계산이 됐죠. X바가.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잡은 송어 길이의 평균은 10.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쫙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도순보표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그 X바 값이 연속 양적 데이터니까 7.9에는 이 X바들을 가지고 도순보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8.39에서 8.76까지가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은 8.77에서 9.14까지 해서 9개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도수 헤아리고 상대 도수 계산하고 그래서 도순보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것이 그림 7.29 그렇죠? 7.29 자 그런데 이거는 값들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 분포 요게 이제 표집 분포죠. 표집 분포 그림 7.29에서 횡축값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히스토그램 이런 것을 표집 분포라고 그래요. 이렇게 평균들의 분포, X바들의 분포.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는 히스토그램 생각하시면 되죠. 히스토그램 X바 가지고 계급으로 나눈 도순보표 만들고 그걸 갖고 히스토그램 그린 거. 그게 이제 표집 분포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100명의 표본을 갖고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실은 정확한 확률 분포, 표집 분포는 어떤 거다? 모든 가능한 것을 다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명뿐만이 아니라 무한히 많이 많은 표본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모든 가능한 어린이들의 X바 값을 갖고 정확하게 그린 거. 그게 이제 표집 분포죠. 표집 분포. 자, 241쪽에 용어에서 이제 용어 연습 문제네요. 그죠? 자, 모수란 무엇인가? 모집단에서의 수치다. 그죠? 통계량은 거기에 반한 상대되는 말이고 이거는 표본 데이터로 계산되는 수치다. 표본 평균, 표준 편차, 표본 비율 같은 거. 모수는 모집단의 거니까 뮤,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모집단에서의 비율 뭐 이런 거죠. 표집 분포라는 거는 뭐냐? 이런 통계량의 확률 분포다. X바 확률 분포,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S의 확률 분포, 혹은 이제 P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 표 7.8에서 표본의 데이터 개수는 몇 개고 표본은 몇 개 있나? 표본의 데이터 개수는 몇 개고. 그래서 표본 안에 한 개의 그러니까 각각의 표본의 데이터 개수는 5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의 가지수는 1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은 그때 이제 오른쪽에 계산한 거는 X바를 계산했죠. 통계량 각각의 표본에서 X바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량에 대응되는 모수는 이 통계량은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모집단의 미율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 연못 속에 있는 모든 가능한
모든 그 송어들의 평균 길이를 알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표지 분포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히스토그램이 대략적인 분포죠. 대략적인 정확한 분포는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어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네요. 그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 확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집 분포로 들어왔는데, 표집 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이제 x바의 분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표집 분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안 다룰 거지만 표본 표준 편차의 분포.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 p-hat.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 후보에서 우리가 1000명의 표본을 뽑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율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뭐 45.4%, 42% 이제 그런 거를 p-hat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용어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할 추정과 검정, 그걸 얘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